애를 10살 때부터 부려먹었다. 응? 10살 때부터 빨래 시켜, 밥 시켜. 그때는 너희 아버지하고 나하고 과수원 만들 때도 걔가 10살 때부터 제 동생들 치다거리하고 살아온 애야. 응? 어머니 그만하세요. 동서스 나가. 아무리 속이 좁다고 해도 그래. 어쩌다 한 번에 오는 애 그렇게 마음을 불편하게 해? 응? 마음 좀 편안하게 한 번에 영애 왔을 적에도 그렇고 영숙이 왔을 적에도 그렇고 그것들이 어디 너 무서워서 친정에 오거니? 옳게 무서워서 어디 친정에 오겠어? 이 참기름이 그렇게 아깝니다. 시어머니의 호통 뒤에 밝혀진 3,000원짜리 사파이어 반지의 정체. 그 시절 우리가 몰랐던 큰언니의 눈물.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명절이나 제사 때면 화려하게 차려입고 나타나 온 집안을 휘젓던 시누이들의 뒷모습을요. 오늘은 그 화려함 뒤에 숨겨진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했던 한 여인의 고백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일부 금이환영한 서울 손님과 며느리의 유죄 판결. 여름 태양이 양촐리 논바닥을 달구던 그날 마을버스 종점에서 내린 옥경의 모습은 그야말로 금이환영이었습니다. 양장점에서 맞춘 보라색 원피스는 바람에 살랑였고 커다란 선글라스 너머로 보이는 그녀의 피부는 시골 며느리들과는 차원이 달랐죠. 어머니, 저 왔어요. 아이고 우리 올케들 고생이 많네. 옥경은 들어오자마자 마당에 보따리를 풀어놓습니다. 서울 백화점에서나 볼 법한 포장지들이 가득했죠. 하지만 둘째 며느리 수남 엄마는 그 모습이 곱게 보이지 않습니다. 떼약볕에서 김을 매다 들어온 자신과 너무나 대조되는 그 귀티가 가시처럼 눈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형님은 좋으시겠어요. 서울서 에어컨 바람 쐬며 사신이 얼굴에 꽃이 피었네. 가시 돋친 수남 엄마의 말에도 옥경은 그저 허웃으며 조카들 옷을 건넵니다. 그런데 옷을 펼쳐보던 수남 엄마의 표정이 일그러집니다. 아니 형님, 이거 유명 브랜드 옷인데 상표가 왜 이렇게 무식하게 잘려있어요? 이거 혹시 가짜 아니에요? 옥경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립니다. 아유 작년 재고라 상표를 떼고 싸게 팔더라고. 그래도 면은 최고야. 서울 애들은 이런 거 못 구해서 난리란다. 수남 엄마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손가락에 저렇게 큰 사파이어 반지를 끼고 있으면서 조카들한테는 상표 뗀 떨이 옷이라니. 형님도 참 지독하시네. 이부 뺏으려는 자와 지키려는 자의 주방전쟁. 진짜 전쟁은 저녁상 준비해서 터졌습니다. 시어머니는 큰딸이 왔다고 아껴둔 콩을 꺼내고 씨암탉까지 잡으라 난리입니다. 수남 엄마야 옥경이가 요새 입맛이 없다잖니. 콩국수 진하게 말아라. 설탕도 듬뿍 넣고. 수남 엄마는 맷돌을 돌리며 이를 부득합니다. 어머니 저번에 제가 콩국수 먹고 싶다 할 땐 콩이 씨알 것도 없다고 하셨잖아요. 딸자식은 입이고 며느리 입은 구멍인가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옥경이 떠날 시간이 되자 시어머니는 집안의 곳간을 통째로 내줄 기세입니다. 이건 내 아버지가 직접 짠 참기름이다. 이건 햇마늘이고. 아참 요 젓갈은 내 시어머니 가져다 드려라. 참기름 2병, 들기름 1병, 귀한 꿀단지에 고추장 단지까지. 옥경의 짐가방은 터질듯이 부풀어 오릅니다. 결국 수남 엄마는 옥경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형님, 해도 너무하시네요. 형님네는 서울에 아파트도 있고 박서방님 봉급도 두둑하시다면서요. 왜 이 가난한 시골집 살림을 거덜내세요? 저희는 1년 내내 허리 위게 농사지어서 아가씨네 바치는 머슴입니까? 마당엔 정적이 흐릅니다. 옥경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저 미안하다는 듯 짐가방 끝만 꽉 쥐고 서 있을 뿐이었죠. 그 화려한 보라색 원피스가 그날따라 유독 초라해 보였습니다. 3부 깨진 사파이어 그리고 드러난 가난한 진심. 옥경이 서둘러 떠난 뒤 수남 엄마는 평상 밑에서 반짝이는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옥경이 씻으러 들어갔다 깜빡 흘리고 간 사파이어 반지였습니다. 어머니 이것 보세요. 이 비싼 반지를 두고 갔다니까요? 이게 얼마짜린데? 하여간 정신머리하고는. 수남 엄마가 반지를 닦으려 힘을 준 순간 툭 하고 알이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빠진 알 뒤편에는 은도 금도 아닌 시커먼 구리선이 엉겨붙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가짜예요. 장난감 반지예요. 그때 방 안에서 묵묵히 짐을 정리하던 시어머니가 걸어 나와 반지를 뺏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래 이 사람아. 그거 3,000원짜리 가짜다. 남대문 시장 좌판에서 파는 싸구려 반지라고. 수남 엄마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너희 큰형님 서울서 사모님 소리 듣고 사는 줄 알았니? 제 남편 사업 망하고 지금 변두리 단칸방에서 애들 셋 키우며 산다. 밤새 남의 집 부업 떼다 하면서 손마디가 다 굵어졌어. 그런데 친정 오면서 가난한 티 내면 내 가슴 찢어질까봐 시장서 5,000원짜리 원피스 사다 고쳐 입고 저 가짜 반지를 끼고 온 거야. 사실 조카들 옷상표를 뗀 것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산 싸구려 오신 걸 들키면 올케들이 우습게 볼까봐
차마 그 가난을 들키고 싶지 않아 눈물을 머금고 상표를 도려낸 것이었습니다. 사부 참기름 2병에 담긴 피눈물. 어머니, 그럼 그 참기름은요? 왜 그렇게 많이 가져간 거예요? 시어머니는 옥경이 베개 밑에 몰래 쑤셔넣고 간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지폐 몇 장과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약간 보태세요. 제가 더 많이 드려야 하는데 이번 달엔 이것밖에 못 모았네요. 참기름은 시댁 어른들께 드려야 제가 구박을 덜 받아요. 미안해요, 엄마. 옥경은 친정에서 가져가는 참기름과 곡식들로 시댁의 눈치를 보며 살고 있었던 겁니다. 친정 식구들에게는 화려한 척하며 안심시키고 시댁에는 친정의 정성을 바쳐가며 겨우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수남 엄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참기름 아깝다고 눈을 흘기던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수치스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큰언니 옥경은 10살 때부터 동생들 기저귀를 빨고 제 입에 들어갈 밥을 덜어 동생들을 먹이며 자란 아이였습니다. 시집가서도 그녀는 여전히 양촌리의 큰언니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쓰는 가족의 의미. 여러분,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가장 가까이 있기에 그 속살을 다 안다고 자부하지만 사실 우리는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못 본 척하며 살고 있지는 않나요? 옥경이 두고 간 3,000원짜리 반지는 깨졌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은 그 어떤 보석보다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혹시 여러분의 큰언니 혹은 시누이에게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언니, 그때 가져간 참기름 맛있었어? 다음엔 더 많이 짜줄게라고 말이죠. 인생 이야기 도서관,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